호의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케이크를 안 좋아하는 거니? 아니요, 저는 그냥? 좋아하지 않으면 말해줘. 정말 괜찮아. 전 케이크를 안 좋아해요. 주은태, 가주님, 이건 수공예 수업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 그 구슬을 찾으셨다니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가주님. 제 꽃병에 장식으로 달아둔 유리구슬이 떨어져서 도련님께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삼촌, 가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영국 혈족에 관한 일로 상의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프랑스의 한 요리학교에서 보낸 내 입학 통지서란다. 만약 육정에게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원래 난 프랑스로 출국해서 요리를 배울 예정이었어. 내 연인과 함께. 나는 한 인간과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모두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더구나. 모두가요? 모두가 누군데요? 날 사랑하는 사람들. 난 날 때부터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왜 혈족은 자신의 의지를 가져선 안 되는 걸까? 혈족은 날 때부터 속박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막 태어났을 때는 혈통의 저주에 속박당하고 자라고 나서는 자신에게 속박당하지.
그럼 저항하셨나요? 물론이지. 그런데 저항하니까 내 가족이 내 연인을 살해하는 결과로 돌아오더구나. 그래서 난 운명을 받아들였어.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사랑을 찾아 나서지도 않을 거야. 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데도 모든 게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처음부터 그게 운명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너처럼 말이니?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니? 여기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너무 늦었어요. 가봐야 해요.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아. 내가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꼬마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 네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알게 될 거란다. 둘째 부인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불쌍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땐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몰래 가지고 노는걸요. 그럼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게 혈족의 규칙이라면? 그럼 전 장난감만 가지고 놀거나 혈족으로 지내는 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혈족이길 그만둘까요? 별로 재미도 없고 최근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시은아, 이 일은 너에게 맡기마. 실수하지 말고 나를 실망하게 하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러셀 장군, 대체 왜 이번 반란을 일으키신 겁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해서 훌륭한 능력으로 윗분들의 눈에 들어 발탁되고 4대 가문의 군대를 통솔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우리는 적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 당신은 우리가 힘겹게 손에 넣은 평온을 깨뜨린 겁니다. 영국의 혈족은 흩어지게 되었고 점점 충돌과 전쟁이 많아지고 당신의 그 영웅 행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러셀, 대체 뭘 위해 그런 겁니까? 왕이라도 되고 싶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 부끄러운 줄은 알아? 그냥 교훈을 주자. 죽은 우리 형을 위해 내가 복수하겠어. 됐어, 데려가. 시간 낭비하지 마. 기회를 틈타 도망칠 생각 마라. 애초에 우리를 배신했을 때부터 이런 결말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야지. 전쟁은 분명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하지만 내 병사들은 잘못된 명령 때문에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참혹할 정도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어. 그 잘못된 명령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나? 윗사람들의 내부 투쟁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썩어빠진 근본에서부터 병사들의 파리목숨 취급하는데 나와 내 병사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냔 말이다!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애초에 당신에게 생명과 영광을 준 게 누군데? 혈족이 없었다면 진작 죽은 목숨이었을 거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만.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좌석에 눕혀놔. 우선 병원으로 간다. 도망치지 못하게 주사 놓는 거 잊지 말고. 화장실은 무슨? 러셀 저 교활한 자식. 화장실에 가는 척 도망가려는 거겠지.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도 도련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다. 우린 진작 당신한테 베풀 성의는 다 보였으니 알아서 참아. 당신들 대체 뭘 한 겁니까?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러셀입니다.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우리를 인간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배신자죠.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건가? 나가서 바람 쐬고 와도 돼. 너무 멀리 가진 말고. 고맙네.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날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땅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거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번 나갔다 온 것뿐인데 많이 변한 것 같네. 네 또래 남자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변하기도 하니? 제가 어디가 변한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 아마 네 마음인 것 같아. 어떻게 변했는데요? 내 생각에 넌 더 말하지 마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할까? 보다시피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는 말렴. 이건 나에게 있어 일종의 해방이거든. 그러고 보니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그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야, 됐어. 죽어서도 너를 말려들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도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리고 사랑도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너 자신을 탓하지 말렴. 그들이 또 시작했어. 이번엔 북부 가주가 보낸 사람이야. 가주에게 좋은 용기가 될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그는 계속 저항했어. 몰래 봤는데 그에게 나만한 딸이 있다고 하더라. 딸이 지금 그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줘. 이런 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걸까? 그래. 먹구름이 거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거야. 듣기 싫어? 넌 내가 정말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네가 나를 보는 그 눈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날 보던 눈빛과 똑같아. 하지만 네가 나를 보는 눈빛은 내 상상과는 꽤 다른데.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 많이는 아니지만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넌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됐어. 대체 왜? 그녀의 말을 귀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녀는 이미 그런 결말을 맞았는데 어째서 너는 아직도... 넌 진짜 운이 좋구나. 봐, 사실 넌 전부 알고 있잖아. 그게 무슨 소용인데? 감정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되지도 않을 거고. 왜 웃지? 과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네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 같아? 아니, 그저 왜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굴면 사랑과 미움을 알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면 유치한 반항이라고 여기나 의문이 든 것뿐이야. 그래서 내 말뜻 이해했어? 어른이 되면 돼. 어른? 어른. 이 세상은
어른들에게 관대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단순한 기쁨과 열정, 충동을 잃는다고들 하지.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다면 오히려 저항을 위한 많은 자본과 방식을 거머쥐게 될 거야. 예를 들자면 어릴 때는 책에서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도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어른이 되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 평온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을 수 있어.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그냥 그 페이지를 넘겨버려도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는데? 미안.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저 기다릴 수밖에.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무서워. 이미 남은 게 얼마 없거든. 예를 들면 연민 아니면 사랑 같은 거? 마주하지 않으면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감정들은 늘 내 마음속을 뒤흔들고 말아. 그래서 몰아내려고도 해봤지만 실패했지. 오히려 더 아프기만 했어. 넌 나중에 다시 시도해봤어? 여러 번 했지. 하지만 나중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졌어. 어째서? 그것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 나는 더 큰 고통으로 그것들이 주는 고통을 덮으려 했으니까. 그리고 결국 홀가분해졌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됐거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 베일을 걷어냈어. 그 때문에 나는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됐고 죽음도 더 빈번하게 내게 다가왔어.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기 시작했지.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걷어낸 그 사람이 날 구원하려 하는 걸지도 몰라. 상상이 안 돼.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려는 너라니. 나도 믿기 힘들어. 어쩌면 사람은 정말로 감정이라는 게 필요한 걸지도 몰라. 이유 6? 이렇게 읽는 거 맞아? 아니, 이렇게 읽어야지. 6. 아, 알겠다. 6.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 수 있어?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름일 뿐일지도 모르지. 아, 내 이름도 똑같아. 그냥 이름일 뿐이야.
다행히 전화 받았네. 오늘 교수님이 주신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 생각나서 너랑 논의하고 싶었어. 맞다. 학교 정문 쪽에 있는 것보다 5배는 더 맛있고 놀랍게도 지금 시간에도 영업 중인 피시앤칩스도 사줄게. 지금? 지금 새벽 3시인데? 응? 그래서 너의 집 앞으로 차 가져왔어. 알았어. 바로 갈게. 오, 정말 잘하는구나, 에반. 내 상상을 초월한 연주였어. 그래도 당신이 작곡한 곡이 제일 공로가 크죠. 그래? 그럼 이 곡 마음에 들어? 네. 이 곡은 고산유수의 정경을 그려낸 건가요? 맞아. 그런데 내 기억 속의 고산유수일 뿐이야. 그래서 에반, 네 조언이 좀 필요해. 네 시간을 좀 뺏어야 하는데 그래도 10분은 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괜찮아요. 저야 영광이죠. 좋은 저녁입니다. 네, 또 오셨네요. 도넛도 오늘 남아서 할인 판매하는 건가요? 네, 게다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자주 왔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은 여전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너 다음 단계로 기세를 몰아 상장하려는 건 아니지? 그건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이번에는 뭔데? 나도 같이 할래. 장난감. 난 장난감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장난감? 드디어 깨어났네. 과다출혈에 골절도 심했어. 하마터면 네 묫자리를 찾으러 갈 뻔했다니까. 너 왜 웃어? 머리라도 다친 거야? 세상에, 너 어디가 어떻게 된 거야? 웃지 마, 상처가 아프지도 않아. 아파. 당연히 아프지. 하지만 괜찮아.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리. 지금 이 순간 난 전보다 더 좋을 수 없으니까. 넌 여전히 너인데 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넌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사랑이었던가? 한때 그 사람이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던 그건 사랑이었지.
그러면 패배를 인정하자. 에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여행하는 동안 신호가 잘 안 잡혀서 여행이 끝난 뒤에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걸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됐어. 그냥 재미없는 일 좀 한 것뿐이야. 너는 내가 많이 변했지?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널 여기로 초대한 거야. 나를? 응. 난 이곳이 너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긴 신비로운 땅이야. 얼른 오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거든요. 아, 네, 갈게요. 이제 찍을게요. 포즈를 바꿔볼까요? 아,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옆에 계신 아주머니도 같이 찍으실래요? 오랜 전설에 따르면 무인지대 깊은 곳에는 특별한 갈색 곰이 사는데 늘 홀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곰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건가요? 모든 생명체에겐 저마다의 사명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곰의 사명은 인간을 먹어 인간이 되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육시연, 너는 그대가 비겁하게 도움을 간청하는 다른 사람의 저작은 그대를 구하지 못한다. 그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며 이 순간 그대가 선 자리는 자신의 발걸음이 엮은 미궁의 중심이니 운명의 신에겐 자비가 없고 신의 기나긴 밤에는 종점이 없으니 그대의 육체는 그저 시간, 거침없이 흐르는 시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고독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님, 오늘 일정입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괜찮아. 어떤 일정이 있지? 10시에는 월슨 유럽 지사의 신제품 회의가 있고 점심에는 제임스 장관과 점심 식사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에 새로 찾은 용기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제법 영리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엔 다들 더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수준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협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용기의 5호의 상태는 어떻지? 기준에 못 미치는 이상 최대한 빨리 처리해 6호의 테스트를 시작하지. 내일 오후 전까지 6호의 테스트 결과를 가져와. 내일 아침 9시에는 홀님께서 초대하신 골프 일정이 있습니다. 8시 반에 대표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주은태, 넌 왜 영국에 온 거지? 오래전에 내가 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 만약에 혈족의 규칙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넌 그럼 혈족이길 그만두겠다고 했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사람은 변합니다. 그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다고 대답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부인께선 제게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난 너도 증오에 빠지는 건 원치 않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내가 운전할게.
준태! 준태! 대표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에 사원이 있어. 조금만 더 견뎌. 두 참배자분, 들어오십시오. 사원에 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눈을 피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사원의 고요함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사원은 사람들이 바람과 눈을 피하는 것을 덮기에 피로 더럽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동안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거두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떠날 겁니다. 원하는 걸 이미 찾으셨나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당신이 선정을 할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수행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더군요.
이유는 무엇이죠? 평온함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선정은 제게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고요? 그건 어째서이죠? 현실로 돌아가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요. 선정은 사람을 현재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나를 벗어나려 한다 해도 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 현재의 고통을 다시 견뎌야 합니다. 전 이미 여러 번 이런 도피를 시도해봤어요. 절 따라오시지요. 이제 건너가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 당신의 눈앞을 가로막는 것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앞과 뒤가 분명 모두 탁 트여 있죠. 뭘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들으셨나요? 물소리요. 맞습니다. 전 무엇을 더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제게 물어보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전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 환상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요. 눈을 뜨거나 감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수천 번 나를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돌아오고 반드시 다시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나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눈을 뜨고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있지요. 당신은 확실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추구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눈앞에 많은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허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인가요?
대표님, 이건 손도 쪽에서 보내온 새 캐릭터의 대본입니다. 수고했다. 여기에 둬. 나도 알고 있다. 지금의 나는 마치 시체 같다는 것을. 북부가 서부 혈족의 통솔권을 차지하는 것을 도운 후 목구멍에서 갈비뼈까지 비스듬히한 상처는 하마터면 심장에 닿을 정도였다.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에 나는 잠시 멈춰서야만 했다. 나는 이 아파트로 돌아왔다. 한때 내가 오직 에반으로서만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 장소였다. 그 시절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나날들이었기에 이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이 시간들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평온함이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세상은 마치 정교하게 묘사된 소묘처럼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공허함이 감돈다는 것만 빼면. 그래서 나는 정장을 입었다. 권력과 계급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물이었지만 내게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도구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영혼에 뚫린 커다란 구멍들을 가렸다. 그 구멍들은 각각 싸움, 모략, 고통, 그리고 분주함의 몫이었다. 나는 20여 년간 그것들에 의존해왔다. 아마 이것은 세상이 놓은 함정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쩌겠는가. 물론 이것이 유치한 자기 보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긍정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번 느끼고 나면 정말로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게 대체 뭘까?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빨간 하트가 그려진 스웨터를 입고 그녀의 목소리로 말하는 로봇 하나를 찾아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순간의 그녀가 섞여 있었다. 기쁠 때, 슬플 때,
미움이 담겨 있을 때, 일부러 냉담한 척할 때. 내가 정장을 입은 모습이 안 어울리나요? 나는 로봇에게 물었고 또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녀는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걸 입어볼 수도 있잖아요. 상처를 치료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걸요. 나는 로봇에게 말했고 또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내려가서 20m만 더 가면 커피숍이 있다고요. 들어보니까 거기 블랙커피가 정말 맛있대요.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민이라도 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 거리로 나가서 갓 내린 블랙커피 한 잔을 사는데 20분을 썼다. 아파트로 돌아온 뒤에는 아주 오래전에 썼던 대본을 들춰보고 1년 내내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미풍이 들어오도록 한 뒤 점등원이 길가의 가로등을 밝히는 모습에 작게 환호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런 삶이 마음에 들어?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내가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기뻤다. 어쨌든 가끔은 타고난 성질대로 구는 게 기분 좋은 법이니까. 그럼 당분간은 이걸 새로운 목적지로 삼자. 없는 것보다야 낫잖아.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감정을 부여하고 환상적인 자문자답을 연출하는 것.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영원히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끊임없이 어느 한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특정한 어느 시점은 아니었지만 우연히도 그 시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의 등장을 기점으로 달라져 버렸다는 것. 기쁨과 고통은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낼 수 없는 법이니 난 그저 그것이 진짜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 그녀를 처음 봤을 때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지.